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461페이지 한번 봅니다.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세율 자세한 내용은 기초입문과정에서는 세율을 아직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좀 배운 상태에서 또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세율 암기는 벌써부터 기초임과정에서 세율을 하면 어떤 곳에도 그렇고 취득세 세율을 이렇게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용어 중과세율에서는 사치성 재산만 제가 용어만 설명하고 넘어갔잖아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그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왜 휙휙 넘어가냐 막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 그냥 지금 기초고입문과정이나 기본 나중에 기본이론이나 심화과정이나 각 그 단계에서 그 학습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세율 같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때가 되면 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03번 테마 세율은 등록면허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고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됐지만 또 세율과 관련한 요 부분에서는 또 내년에도 시험 문제가 또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잘 중요한 부분이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는데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는데 건당 6,000원 정액세율이요.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죠. 이게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해서 과세표준의 다음의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다음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데 이번 31회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60% 범위에서 가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고 지방세 주요 세목들은 다 부동산 세금들은 지방세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합니다. 근데 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표를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등록면허세에서 세율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해요. 그래서 지자체장의 표준세율이 역시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즉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탄력적으로 왔다 갔다. 근데 부동산 등기는 왜 탄력세율을 적용하냐 그러면 각 시도마다요. 어느 도는 경기가 침체, 어느 도는 과열 막 이렇게 하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요. 그래서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울산에서 출고하든 평택에서 출고하든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박 등기나 법인 등기, 자동차 등록 같은 나머지 것들은 일정 세율이라서 학자들이 세율이 고정돼 있어요. 탄력세를 정할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조정할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는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도 실제적으로 탄력세를 적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재산세는 실제적으로 탄력세를 적용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냥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오늘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거냐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요,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업매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기,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해요.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2억 원이면 2억 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요. 근데 다만 세율이 얘네들은 다 제각각 달라요. 자, 근데 여러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시 취득했어요? 건물 신축해서 원시 취득했어요?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아요? 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등록에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래서 나오면 안 되는데 왜 나와 있느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취득을 원인하는 등기가.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거기 어디 처음 등록에 의의를 할 때 등록면허세 등록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제외하는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같은 거 원시 취득했다는 등록이나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했거나 또 면세점이 적용된다. 이러면 이런 때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될 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잖아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자, 그래서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여기에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런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이제 보존 등기 비용만, 이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만 이제 받아요. 이건 등기 비용만 받는 세율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같이 이제 쫙 한 번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등록세 통합되기 전에 옛날에요,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계실이 속하는데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그 당시에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상속 등기는. 그랬다 이번에 등기만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등기만 할 때 그런 세율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왜 나왔냐?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 규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가등기부터는요, 보시면 과세 표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은 다 제각각인데 근데 세율은 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0.2%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고, 나중에는 이제 뭐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시험 문제는 이번에 30일의 시험에서도 가처분 땡땡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1,000분의 0.2%. 자,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채권 금액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바꿔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지역권에서 승역지, 요역지 이런 걸 민법에 배우고 오면 지역권 설정 등기, 자, 바꾼다 뻔해요. 요역지 가액 0.2인데 이걸 갖다가 승역지 가액 0.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이 과세 표준을 정확히 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 세율은 다 0.2%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초입문 과정에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욕심내지 말고 나중에 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거기 보시면 461페이지, 잠깐만요. 하나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이 표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가면 돼요. 등록물세 세율에서 그 밖의 등기라고 그래가지고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해권리 등기 위에 있는 얘네들 말고 그 밖의 등기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를 말하는 건데, 이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할 때 등록물세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고요? 건수로 하고, 건당 세율은 얼마라고요? 6,000원 받는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정된다. 요것만 오늘은 외우고 가도 성공이에요. 세율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 아래에 보니까 최저한세 규정이라고 있잖아요. 최저한세 461페이지입니다. 안가로 1번 최저한세. 이거는 뭐냐면 최저한의 세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자, 밑줄입니다.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원래 법령에는요, 시험에서는 등록면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원래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법령에는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법령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법령에는 부동산 등기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정한다. 법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밖의 등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그 세율이 얼마였어요? 6,000원. 그러니까 이 말은 6,000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정한다. 그게 얼마예요? 6,000원. 그러니까 6,000원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령에는 원래는 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보다 적으면 그 밖의 등기 등록 세율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풀으면 등록면허세 세액 그 밖의 등기 세율은 6,000원이니까 6,000원보다 적으면 얼마? 6,000원을 납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꼭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등록면세 세액이 시험에서는 하여튼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받는다.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구색 맞춰놓기 위해서 하는 거고, 462페이지 여러분 쭉 넘어가서 04번 테마 납세 절차 있죠? 요거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납세 절차는 다 항상 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단골이에요. 그래서 역시 등록면허세도 납세 절차는 항상 단골입니다. 먼저 납세지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예고 드렸죠?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이 납세지를 있잖아요. 납세지를 등록면허세는 희한하게 잘 물어봐요. 그래서 납세지를 희한하게 잘 물어보는데, 그게 희한해요. 납세지, 요거.
자, 납세지를 물어보는데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시험에서 자주 그냥 정답 주문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29회 시험 때 정답 주문으로 나오는데 또 31회 시험 때 또 납세지를 정답 주문으로 또 했단 말이죠. 야, 이걸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온다는 얘기 계속 드렸었습니다. 먼저 납세지는 똑같아요. 거기 교재를 봅니다. 자,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명세 납세지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밑줄은 여기요. 부동산 등기 시 등록명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뭐 바꾸면 옳게도 나오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등록권자 주소지다, X입니다. 아니고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어디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뭐 중요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있잖아요. 2번 있잖아요. 462페이지 맨 아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 짝입니다. 등록물세 납세지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밑줄 짝이야.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요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면허세 한 문제 종합 문제 속에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다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죠? 그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이걸 계속 이제 취득세랑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뭐 나중에 써드릴게요.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 등록하는 관청에 소지하는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등록관청 이 소지하는 소재지 도 그 구 지자체에 납부한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납세지 불분명할 때 등록관청 소재지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유지, 납세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유지. 이 정도만 보시죠. 463페이지 신고납부입니다.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신고납부하는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거. 거기 등록관청 소재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등록관청 소재지에다가 아이고 뭐 그냥 너무 납세지가 아직도 나와버리고 있네. 등록관청 소재지에다가 여러분 등록하기 전까지 해다가요. 돼지꼬리 땡냐 해가지고 그러면 등록하기 전까지 돼지꼬리 땡냐 해서 뭐라고 해놓냐면 상속 증여 포함이야. 등록면허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포함해서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그러면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등록하기 전까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요? 등록하기 전까지라니까 상속증여 포함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저를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 취득세는 취득하고 나서요. 이 신고납부 기간을 안 정해 놓으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돈 빌려주고 돈 떼일까 봐 만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안 와도 되지 뭐. 그냥 안 오면 과세권자 입장에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오면 뭐예요?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기간 안 정해놔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뭐 아무 때나 오면 올 때 그 사람이 지자체에 등록해서 낸 영수증만 갖고 오면 그냥 등록관서에서는 등기등 해주고 없어 안 해주고 이거예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요.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급한 사람이 빨리 오게 돼 있어. 임차인이 안 오면 뭐 안 오는 거고 뭐 자기 손해고 뭐.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래 이런 거. 그럼 등기부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원칙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으니까. 자, 근데 다만 시험용 공부라는 건 이런 거지. 이걸 바꿔서 시험 문제는 부동산 취득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땡.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도 취득세와 달리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예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이것만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 전까지 미출이면 그 다음에 추가 신고납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추가 신고납부 기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 교재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일단 먼저 보고요, 설명을 드리고 교재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이게 추가 신고납부 기한이라는 것은 취득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자, 처음에 등록 당시에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표준세율로 세금 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되거나, 아까 취득세 같으면 취득 당시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자, 그럴 때는 그 법에 규정된 날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역시 이것도 30일이었다 60일로 바뀐 거예요. 자, 60일 이내. 이민 납부한 세금 공제 주는데 표준세율로 세금 낸 건 공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중과세율로 이제 하는 거니까, 적용하니까. 그럴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요. 자, 세금을 해서 보통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뭐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나중에 하여튼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냈다가 등록 후 나중에 중과 대상이 된다?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에 표준세율로 세금 냈던 거는 공제하고 나머지만 신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이겁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30일로 바꾸거나 가산세 포함으로 바꾸거나 보통 징수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보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당시에는 처음에 등록 매수도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렇다 이게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이게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도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자, 해당 과세편의 세율 중에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어서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기간 나오면 속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추가 신고 납부 기한만 기간이 있어요.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는 이때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 자, 보통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해요? 신고 납부합니다. 요 기산점만 달라진 거라 이렇게 요거 요 얘기입니다. 그럼 교재 거기 양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에서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됐을 때는 자, 밑줄입니다. 법령 기준한 날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A번이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에 산출하는 세금이 있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를 때 가로 또 밑줄입니다.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B번이요. 그 다음에 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앞서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C번이요. 그래서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를 처음에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았다가 나중에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A번이요. 해당 과세편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를 때 요 가산세 제외 밑줄이고 동그라미 B번이요. 그리고 자, 납세일 관할 지자체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C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추가 신고 납부가 안 나오면 60일 가산세 제외 그 다음에 신고 납부 이걸 꼭 확인합니다. 그걸 거기서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가산세 미부과 신고 의제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 신고 의제 이걸 갖다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걸 시험에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잠깐만요. 취득세 신고 의제 보기 전에 금방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세 신고 납부 기한 비교 보세요. 하여튼 취득세는 이렇게 원칙 취득세 60일내 증여 포함해서 상속은 6개월 또는 9개월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데 등록면세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상속증여 포함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신고 납부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면 틀립니다. 근데 다만 등록면세 기간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며칠 내? 60일 내. 똑같이 요 경우만.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예요?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 경우만 이렇게 등록면세 기간이 나온다. 추가 신고 납부만.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신고 의제인데 여러분요. 그 교재를 보기 전에 잠깐만요.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세를 또는 추가 신고 납부 금방 봤던 그 기간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까지 60일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대요. 의제하예요. 간주예요. 신고한 것으로 의제 본다는 얘기인데요. 자,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자, 그래서 이번 31회 시험에서도 또 지문에 나왔었는데 한번 봅니다. 신고의제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먼저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할 자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사실은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등록관서 입장에서는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 된 영수증 받더니 있으면 해주고 없어 그럼 안 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안 했는데도 등록 전까지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했다 지자체, 자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봐줘요.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자 무신고, 과소신고, 신고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시험에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본 것이 이거예요. 자 옳게 나올 때는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인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 또 시험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온 게 등록면허세 아니구나 작년에 30회 시험 때 정답지문 또 여러 나왔고 올해는 정답지문 아니었지만 똑같은 내용을 물어본 게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요? 안 합니다. 또 50% 깎아준다 이래도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보기 때문에 자, 안 했어도 신고 안 했어도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땡. 이게 틀린 거고요. 또는 깎아준다 그래도 틀려요. 그래서 뭐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X입니다. 깎아준다고 틀려요.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인 거고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했고 3번 가산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요.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에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징수로 신고한다 하는데 자, 근데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 10만 분의 25. 물론 이제 내년부터 납부지원 가산세로 바뀔 예정이지만 이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예.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칙 기간이 없죠? 근데 어떻게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42, 10%, 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이런 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추가 신고 납부 기간 그 법에 규정된 날부터 60일 내, 60일 이내. 자,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60일 지났다거나 그런 때라든가 또는 뭐 등등 이 그 신고 기한이 원칙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 신고에 대한 어떤 그런 가산세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등등을 감안해서. 그래서 뭐 특별히 의문점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지만 등록하기 전까지인데 기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신고 납부라든가 등등 어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입법 그 취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464페이지인데 등록면허세는 부가세요.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 먼저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지방교육세 부과돼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 부가세로 같이 냅니다. 농어촌특별세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한다는데 감면받은 경우가 있을 때만 농특세가 부과돼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 막 이런 거 구하라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등록면허세는 부가세목이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세 부과된다.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모두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도 농특세도 부가세로 부과된다더라. 그냥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뭐 이렇게 하는지 세율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여러 개 생기면 그냥 한번 봐도 되는 거예요. 양가로 3번 최저한세 또 나왔네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등기 등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증수 면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로 안 해준다, 등기 등록. 그래서 다만 그래서 다 면세점, 소액증수 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 다만 부동산 등기 경우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을 자 징수한다는 거. 아까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다 봤고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요걸 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취득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번 요거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도예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구도예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라는 거. 그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노원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거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는 거. 도가 있는 곳에서 둘 다 도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구도. 우리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하잖아요. 실질주의. 그래서 등기대 취득세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 부과됐잖아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의 토지도 취득세 대상이 되잖아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자,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 포함하고 등록되지 않은 과세하고. 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죠. 무허가 건축물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사실주의 취하는데 등록면허세만 다른 세금과 달리 형식주의 과세한다고 그랬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누구한테?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아까 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 있어야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거니까 아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냈어요. 등기가 못했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밥 못 먹었으면 돌려줘야죠. 예, 등기등록이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거니까. 또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자,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가지고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린다 그랬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절차만 정당하면. 그래서 이런 게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형식주의 과세가 뭐고 명의자 과세원칙이 뭔지 이런 특징들만 좀 알으셔도 오늘 강의 목표는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시기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 수당적으로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하고 60일 경과하는 때 등록한 후 뭐 30일 경과하는 때 아니 사족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조세 총론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을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그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상 취득자 아니고 원칙 사실상 취득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얘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한다 그랬죠? 절차 정당하게, 절차적으로. 이거 외관상이라는 거 겉으로 보기에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그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권한이 있느냐는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 둘 다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순액 이렇게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그래서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 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순하는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표현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이게 포인트고요. 변경된 가액. 그래서 재평가 전의 가액 또 뭐 그 변경 전의 가액 아닙니다. 후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현하고 이런 것들. 왜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세율은 우리가 뭐 이번 순환엔 세율은 뭐 안 했습니다. 자세한 거. 사치성 재산이라는 거. 우리가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우리가 지난번 배웠습니다. 사치성 재산은 취득세나 또 재산세 같은 데서 고율의 세율이 정되는데 취득세에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어떤 거였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아니라고 그랬죠? 또 뭐 고급 승용차나 고급 항공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고 5가지. 근데 고급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실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며칠이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 포함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을 취득했을 때는 상속 계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몇 개월? 9개월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이렇게 6개월 간다는 거. 자, 취득세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이 신고기한 내에서 언제까지요? 등기 등록 관세법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 그러니까 취득일부터 60일 요 기간 내에 자, 등록 관세 갈 때 지자체 취득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오라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지. 시험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세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접수한 후, 등기한 후 아니에요.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같은 애들이나 이렇게 기간이 있지.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왜 그러냐?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 아까? 그 마음 급한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고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나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그죠? 그래서 기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등록면허세의 중요한 거, 이 신고제,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는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의지하니까 이때 신고 안 했어도 자, 신고 관련한 과산세, 무신고 과소신고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안 하는 거고.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아까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용이었잖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싹 매각까지 하면 그럼 조세포탈 무료성이 높으니까 산출세액 80% 중과산세용이었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왜 없냐면요. 여러분 왜 없냐. 취득세는 이렇게 취득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가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등록관세 올 때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와가지고 등기등록관소에서 안 내고 와가지고 등기등록관소에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등기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자, 율도국에서 온 도사들 있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 그래서 제가 TV 드라마 보니까 차태현, 유이 이런 애들은 자, 어디 관공서에 오더니 진짜로 어느 뭐 관공서에 오더니 부적을 딱 붙이니까 안 보여. 그 다음에 도술 싹 써가지고 막 글씨도 막 쓰게 막 이렇게 뭐 책에 막 이렇게 글 한문 그 당시는 한문이죠. 막 글씨 쓰게 하더니 또 도술 막 하니까 없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것.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뭐 등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틀립니다. 그런 거 나오면. 그 다음에 보시니까 면세점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안 해줘요. 자, 나중에 재산세에서 나오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 뭐 700원 받으려고 1200원 받으려고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면 재산세 고지서요. 막 보내요. 1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요. 비용이 더 들겠죠?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규정인데 나중에 또 재산세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취득세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얘 면세점 적용되는 거지 소액징수 면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세는 애초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얘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서 얘 등록면세 세기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 그냥 취득세는 부가세목이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기업세가 부과돼요. 근데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지방기업세만.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돼요. 자, 까먹더라도 이렇게 자꾸 봐두면 돼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세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인데요. 오늘 뭐 시간이 좀 처음에 시작할 때 NG 사태가 나는 바람에 자 우리가 NG 사태가 나는 바람에 자 저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개요하고 과세 대상을 좀 볼까 했는데 다음에 뭐 깔끔하게 다음 주에 우리가 쭉 시작하는 게 뭐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절 봅니다. 아니 끝난 건 아니고 복습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잠깐만요. 펴놓으시고 복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아니라 금방 오늘 배운 걸 복습을 한번 해보는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뭘 배웠냐? 취득세 우리가요 납세 절차 배웠습니다. 절 보세요. 취득세는 납세 절차 배웠는데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소지지예요, 아니면 주 소지예요? 물건 소지지.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물건 소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다 원칙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요거 자, 꼭 주의하시면 되고. 근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같은 국세는 굳이 그 먼 뭐 제주도까지 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관할세무소에 내든 여기 노원구 집 가까운 관할세무소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 종부세,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가산세.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되니까 그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해요? 보통징수. 자, 근데 그 고지서 받고서 또 세금을 납부기 하는데 미납부예요? 그럼 뭐? 가산금. 내년부터는 납부지원 가산세. 가산금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 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60일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언제까지?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도 포함해서 60일.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자,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취득세도 어떤 지자체 내구소 등록관세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는데 근데 등록면세가 바로 비교할게요. 다시 등록면세는 근데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 등록하기 전까지 상속 증여 포함해서요. 기간 나오면 돼, 안 돼? 등록면세는 안 되고. 근데 기간 나오는 경우가 등록면세 예외가 있는데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랑 똑같아요. 취득세는 취득 후, 등록면세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30일 아니에요. 6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자.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보통 징수예요, 신고 납부예요. 이럴 때 신고 납부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 등록면세는 요 경우만 기간이 나옵니다. 추가 신고 납부 기간.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없는데. 그 다음에 취득세는
신고 나쁘게 한 불성실한다. 등록면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의무 위반에 적용되에 따라 40, 20, 10% 깔고 1일 0.025% 납부정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입니다. 내년부터 납부정가산세. 근데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기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면세점이요. 취득가격 얼마요? 산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취득가격이요. 얼마? 50만 원. 미만이요? 이하요?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취득가격 딱 50만 원이면 과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죠. 취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1년 내 인접한 토지건축물 취득하고 또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전후의 토지건축물 취득을 일건에 또는 일필의 토지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득으로 봐가지고 면세점 적용한다. 50만 원 이하인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옳은 집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이 면세점 같은 규정, 소액징수면제 이런 게 있다 없다? 없고 금방 했다시피 최저세액제도 그래서 최소한 등록면세는 얼마? 6,000원 받겠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납부하게 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있잖아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명의자 과세원칙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래서 등록면허세 등기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이미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돌려주고 등기 등록이 됐어요. 절차 정당하게 등기하는 말은 실적 권리가 없어요.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돼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등록면허세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예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이런 것들. 하여튼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원칙을 취득을 원인이라는 등기등록은 제외합니다. 어디로 갔으니까? 취득세랑 통합됐으니까. 취득을 원인이라는 등기등록. 근데 예외적으로 그 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랑 통합돼서 2011년도부터 뭐가?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된 거다. 우리 시험은 당연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시험 범위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시는 원칙 신고 납부하니까 둘 다 납세의무자 결정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액 납세의무자 결정해. 근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액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 이건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뭐 세율에서는 등록면허세 세율은 이번에는 그냥 말소등기 변경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적용된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현하는 것들 소가지 없는 애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현을 소가지 하려고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이런 건데요. 아직은 뭐 못 이겨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하는 것들도 있다. 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거.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 채권 금액 과세 표현한다.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아까 했듯이 가처분 등기, 뭐 가압류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S를 적용되게 바꿔요. 그런 거 주의하고 나중에 하여튼 정교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요 정도 여러분이 오늘 아시면 됩니다. 자, 다 했어요, 복수. 이 정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떤 승부는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러는데요. 진짜 형식주의, 사실주의 뭐 이런 것들 이해하면서 이렇게 취득세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등록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들 정도를 눈에 와닿지 않아도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이렇게 옛날에 등록세 일부하고 면허세가 통합됐다. 뭐 이런 정도 아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이 없고 등록하기 전까지다.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은 됩니다. 눈에 익혀두시고 하시면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보면 이제 더 다음 1월달에 이제 그때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봤던 것들은 이제 눈에 익숙해가지고 형식주의 사실주의 과세 제가 또 다음 순환에 또 조금 압축이 되지만 또 이제 형식주의 과세할 때 제가 또 한식부패 얘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 한식부패
예? 이거 하면은 형식주의 과세 하면서 이제 딱 하면 결론만 탁탁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또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다음 순환에 이제 세율 같은 거를 이제 좀 배우고 이렇게 되면 기본에 배웠던 것은 다시 보면 이제 그때는 대충 이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다음 주에 우리가 재산세를 이제 보고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를 다 보고 종부세 여유되면 이제 종부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순환에도 역시 재산세에서 중요한 특징 이런 것들, 용어 이런 것들 또 배우게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소액징수가 뭔지 이런 것도 또 이제 배우게 되고 오늘은 면세점 배웠잖아요. 등록면세 최저한세 배웠잖아요. 용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소액징수가 뭔지 면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